역기전력에 의해서 VE가 발생을 하는데 VE는 역기전력 상수 K의 오메가 T. 이게 4개의 식이 결국은 모타를 지배하는 큰 4개의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전기적인 방정식, 이것이 기계적인 방정식. 요거는 전류와 자기, 전자기에 관련된 방정식이죠. 전자기적인, 여기도 전자기적인 이런 4개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이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것을 각각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1번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것을 전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쓰면은 IS는 네, VS에서 어떤 빼기의 상수 값이 빼진 값을 여기서 LS 플러스 R분의 1로 나눠지는 식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두 번째 식은 TMS는 네, 그렇죠. KT의 IS로 라플라스 전환이 된다 그랬고, 세 번째 기계적인 식은요. 기계적인 식은 오메가 S는 어떻게 돼요? JS 플러스 B분의 1에 그 다음에 TMS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식은 VES KB의 KE의 오메가 S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블록도로 그리게 되면 입력 VS가 들어가서 그쵸? 요 식에 의해서 VES가 빼진다 그랬죠. 플러스 빼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LSR분의 1만큼의 블록을 지나게 되면은 네, 그 출력이 IS가 된다는 얘기죠. IS가 되고, IS에 KT가 곱해지게 되면은 네, 토크가 발생하고, 그리고 다시 토크가 발생한 거에 JSB분의 1 블럭을 지나게 되죠. JS 플러스 B분의 1 블럭을 지나게 되면 비로소 오메가 S라는 어떤 회전 속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네, K, E, B를 통과하게, E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VES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피드백 블록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모타의 어떤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고 다시 라플라스 변환식으로부터 이렇게 블록들을 그리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자꾸 익숙해져야 시스템적으로 이제 설계가 가능한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전달 함수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 전달 피드백 공식을 대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대입하는 과정 지난번에 한번 손으로 적어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밑에다가 제 블로그에다가도 제가 손으로 쓴 거를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그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GS로 본다는 거죠. 여기 전체를 GS로 보니까 GS로 어떻게 본다고요? LS R분의 1 곱하기 KT 곱하기 JS분의 B분의 2를 GS로 보고 여기를 HS로 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체 전달 함수 VS분의 오메가 S는 네, 쭉 1 플러스 GS HS분의 GS 이건 외우라 그랬잖아요. 피드백의 전체 블록도 공식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네. 자, GS 대신에 이걸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LS 플러스 R분의 1에 KT의 그 다음에 JS B분의 1에 그 다음에 뭐죠? H, K2죠. 윗부분은 GS니까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죠. LS
R분의 1에 KT의 네, JS B분의 1. 자, 요걸 정리정돈 해주면 되는데, 분모분장을 전부, 분모분장에 전부 LSR분의 1과 JS 플러스 2를 전부 곱해주게 되면은, 분모 속의 분모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네, 가로 열고 LS 플러스 R JS 플러스 B에 KT, K만 남죠? KT, KE가 남고 위에는 다 사라지고 KT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식을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서 쭉 설명한 건데 최종적으로 이제 요 식이 결국은 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전체 전달함수 이 V를 입력으로 하고 오메가를 출력을 하는 이런 전체 전달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는 모타의 전체 전달 함수는 요식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결과식만 쓰죠. 여기는 다시 한번 써주고 네. VS분의 오메가 S는 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다? 네. LS 플러스 R분의 JS B에 더하기 KT, K2의 네, KT. 요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한번 요 간략화 과정을 한번 넣는데요. 이거 12번씩이 나온 거고, 제 블로그에 12번씩이 나온 거고, 간략화 과정은 굉장히 L이 R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 이걸 거의 0으로 쳐준다.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얘를 1차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1차화 시키면 네, RJS 플러스 RB 플러스 KT, K2분의 KT가 남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그 물리적인 모타의 그 데이터 시트를 봤지만 B도 별로 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0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얘를 한 번 더 시키면 네, RJ, S, KT, K2분의 KT만 남습니다. 네, 이렇게 더 줄여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전부 KT로 양변을 KTK로 나눠버리면 여기를 1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가 KT, K2의 RJS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는요 K2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마지막으로 TS 플러스 1분의 K로 놓게 된다 그러면 where B는 저는 생략을 했는데요. T는 네, KT, K2분의 RJ 그리고 K는요. K2분의 1이다.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요 식을 많이 씁니다.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모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값들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게 쭉쭉쭉 지나서 네, 파울 하버사의 그 모타 모델 그것도 치우죠 뭐. 자, 파울 하버사의 모타 모델이 뭐가 있었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2232 예, 024 SR 2232 SR 모타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값을 구해 봤더니 중요한 값만 계산해 보죠. 네, 저항이 16.4 그리고
J는 MKS 단위로 다 변환시켜 봤더니 3.8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킬로그램 퍼 메타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KE, 백 EMF 상수는 계산을 해보니까, 뭐죠? 그 MKS 단위로 바꿨더니 3.2086, 네. 10의 마이너스 3제곱. 네, 단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위는 제가 다 MKS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 볼테이지 세크 나누기 라디안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단위니까. 그 다음에 KT, 토크 상수는요. 네. 3.21, 네. 10의 마이너스 3제곱 볼테이지가 아니라 뉴턴 메타, 토크니까 뉴턴 메타가 토크죠. 뉴턴 메타 per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값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3.212086하고 3.21하고 여긴 단위가 똑같고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사실은요, 웬만한 못한 모델이라 그런다면 K, 백 EMF 상수하고 토크 상수는 사실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마그네트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은 그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씩 틀린 이유는 소수점 이하에서 틀린다고 보고, 아무튼 뭐 모타 회사에서는 이거 따로따로 주어지니까 일단은 뭐 그냥 요 차이 나는 대로 거의 쓰겠지만 거의 의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타의 실제 모타의 어떤 물리적인 파라메타는 저항과 관성, 회전 관성 계수, 그 다음에 백 EMF 상수, 토크 상수, 이 네 개만 가지고 결국은 요거와 요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1차 모델로 모타를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이었어요. 한 번 더 보강을 해보면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 값들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토크는 타임 컨스탄트는 얼마가 계산됐냐면은 6.05 10의 마이너스 네 3제곱, 그리고 K는 31. 네, 1662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요 값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모타의 볼테이지와 속도에 대한 모델을 구해 보면은 얘를 그대로 0.00 네, 0.006051까지 6051, 여기가 51이란 얘기네. S 플러스 1분의 V는 31.1662 모델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타의 1차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제어 특성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모델을 가지고 실제 매트랩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요 과정에서 요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1차 모델을 구하는 과정을 매트랩 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T 콘스트라고 합시다. T 콘스트, 원래는 그냥 타우니까 T 콘스트라는 변수는 RJ 곱 나누기 K 뭐였죠? B를 생략하면은, B는 0이라고 생략하면은 KT니까 R 곱하기 J 나누기 가로 열고 다시 KT죠. 원래는 R까지 넣읍시다. 네, R 곱하기 J 원래대로 합시다. 나누기 가로 열고
자꾸 이게 생략되네요. 곱하기 여기가 네 어떻게 된다고요? R 곱하기 B에 더하기 KE 곱하기 KT 이렇게 여기까지 다 넣고 합시다. 그리고 그냥 B를 0으로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지. B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0이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K는요. K는 KT 나누기 공식대로라면 네 역시 RB 곱하기 요거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 네. 복사를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되네. 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복사가 안 먹어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원래 먹게 돼 있는데 제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KT. 네. 이렇게. 다 들어갔죠? R 곱하기 B에 KT, K, KT.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프린트 시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차 항이니까 역시 numden을 써가지고 뉴머레이터 num에 num은 대괄호 열고 k만 있는 거죠. k만 있는 걸로 해주고 then은요. 네. then은 뭡니까? 타우 s죠. 그러니까 t const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주면 개수만 적어줘야 되니까 d const 1 이렇게 해주면 이게 타우 s가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보고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print sys를 통해서 지난번에 썼던 명령어죠. print sys를 통해서 num과 then을 넣어주게 되면 그걸 실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뭐 모타 1차 모델 그럴게요.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겠죠. 1차 first 모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모타의 퍼스트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실행해 보면 네 31.1662 네 0.00605 S 플러스 1분의 1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시 제 블로그로 가보면 화면 공유 좀 하고 네 제 블로그로 가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모타 모델을 구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들어 놓은 자료가 1차 시스템의 시간 응답 분석 이걸 봅시다. 네. 자 이제 잠시 이것도 제가 화면 공유를 하지 말고 이걸 보면서 제 칠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잠시 다시 공유를 중지하고 네, 칠판 한번 보죠. 이걸 지우고 자, 오늘은 이제 1차 모델을 구했다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모타를 가지고 1차 모델을 이제 구한 거니까. 자, 깨끗이 지우고. 자, 모타의 1차 모델을 GS라고 합시다. GS를 아까 TS 플러스 1분의 K 형태로 이제 1차 모델을 구했어요. 왜 이게 1차냐면, 분모의 S의 차수가 1차면 이거를 1차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오더라는 거는요. 시스템 오더, 어떤 시스템 차수는 바로 전달함수의 분모의 S의 차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2차면 2세컨 오더, 1차면 퍼스트 오더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응답을 한번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블로그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라플라스 함수, 지수 함수가 있는데 2의 st승 2의 마이너스 at라는 지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플러스 a분의 1과 같다 하는 것을 이용합시다. 요거에 대한 유도는 제가 생략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안다고 치고 여기 머릿속에는 지수함수 2의 at승은 s 플러스 a분의 1이구나. 그것만 딱 머릿속에 이제 해놓고 그러면 A를 갖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겠죠? 2의 제로승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S분의 1이 되더라. 요거까지 같이 외워둡시다. 1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요것은 이제 스텝 함수라고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게 되겠고, 요거는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그래서 지수 함수죠. 네. 익스포넨셜 함수, 스텝 함수, 요거 두 가지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제 블로그를 보시고 계시나요? 제가 오른쪽에 여러분들 칠판을 화면에 띄우느라고 지금 블로그를 안 띄우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걸 모타 모델을 갖다 블록도로 그리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블록으로 해서 타우 S 저는 블로그엔 타우를 썼는데 타우를 쓰죠. 타우나 T나 비슷한 거니까 S분의 K라는 1차 전달 함수를 가지고 이번에 입력을 아까는 V 오메가 그랬는데 그냥 입력을 RS 출력을 CS, XS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XS는요 다시 타우 S 플러스 1분의 RS라고 띄워서 K XS라고 쓸 수 있죠. 아니 XS가 아니라 RS라고 쓸 수 있죠. 곱해지는 꼴이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텝 함수 아까 스텝 펑션인 경우에 RS는 S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if RS가 스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시간 함수로는 모양이 이런 입력을 딱 주어지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스텝으로 주어지게 되면 XS는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걸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XS는 타우 S 플러스 1분의 K 곱하기 RS가 S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S 타우 S 플러스 1분의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제 블로그의 5번식입니다. 그리고 양변을 타우로 나누게 되면은 조금만 더 내려갑시다. 양변을 타우로 나누어지게 되면 S 플러스 타우분의 1에 타우분의 K를 쓸 수가 있겠죠. 몇 번씩이? 6번씩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부분분수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얘는 K로 놓고 요거는 S분의 1과 마이너스 S 타우분의 1로 이렇게 부분분수를 분해됩니다. 그 부분분수를 분해하는 것도 이제 더스틴 룰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거 막 잘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분수식이 이렇게 부분분수로 분해되는 거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얘는 뭐예요? 1에 대한 스텝 펑션이고 얘는 바로 익스포넨셜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죠. 따라서 역변하는 XT라는 역변하기라는 건 뭡니까? S 도메인에서 있는 것을 T 도메인으로 바꾸는 것이 역도면이라고 했죠. 라플라스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역변하는 K는 그대로 K로 가고 S분의 1은 역변환하면은 뭐예요? 1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S 플러스 타우분의 1은 타우분의 1이 A니까 A에 해당하는 거니까 2에 저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 공식에서 S 대신에 A 대신에 요것이 A라고 생각한다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A로 바뀌는 거죠. 그죠?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요런 그림을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네, 시간 t고 여기를 xt라고 한다면 어떤 1이라는 어떠한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인풋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요 그래프의 모양은 k가 1인 경우를 예를 들면 k가 1이고 타우를 0.024로 놨어요. 대략. 그랬을 때 그램을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1에 접근하는 그런 모양을 나올 수 있더라. 대략 타우가 0.024초 만에 여기가 목표치의 63.2%, 0.632 정도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바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매트랩을 이용해서 요 응답을 또 그리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랩은 제가 다시 제 블로그에서 매트랩, 지금 강의는 제어공학 쪽에 매트랩 시스템을 이렇게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습 2-1의 1차 시스템의 시간 응답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아까 지금 한 내용을 쭉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이죠? 이렇게 요거 최종적으로 요 식을 라플러스 역분하면 이런 식이 된다 그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변환 과정은 제가 방금 본 블로그에 글이 요걸 링크를 걸어놨어요. 얘는 타임 컨스탄트 값이 0.024에 대해서 63.21%에 도달하는 식을 한다 그랬고 요거를 레트랩으로 여러분이 표시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된다고요? 실행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짜보십시오. 직접 짜보는 게 중요해. 그냥 막 안 짜보면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짜놨어요. 그래서 저는 짜놓은 걸 가지고 했고 여러분 한번 짜보십시오. 그래서 first order risk m 여기다 짜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보시고 첫 번째는 시스템 뭐죠? 일단 K는 1로 놓고 T 컨스트는 0.024로 놨어요. 아까 우리 모타 모델에서는 이것이 좀 달랐지만 일단은 대략 요 값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시간축은요 0.001 왜냐하면 타임 컨스탄트가 23ms밖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잘게 쪼갤래니까 시간 단위는 1ms으로 약 24분의 1이죠. 그러면 1ms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략 타임 컨스탄트의 양을 보고 시간의 증분량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분의 1초로 했어요. 그거에 약 24분의 1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1초를 0.1초를 봤어요. 0.1초까지 본 거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100개 아닙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101개로 놓은 거고 네, 그 다음에 RI는 이게 스텝이니까 그냥 1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방금 푼 식이 뭐죠? 이 식이요. 요 식이죠. 4식. 그거를 지금 매트랩 코드로 변환한 겁니다. 그렇죠? 잘 보면 같은 거죠. K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I로 놓은 거는 I 자체가 이제 포문에서 계속 변화하는 값이니까 I로 놓은 거고 T 컨스트 이건 아까 T 컨스트 값이니까 T 컨스트 나눠줬죠. 정확하게 그렇게 썼고 포문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넣은 거는 아까 t 콘스턴트에 해당되는 값이 과연 63.2%에 해당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놨어요. 더하기 2를 한 이유는 얘가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인덱스 값 63.2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보기 위해서 아니요 0.0024니까 24 이거 25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리기 했고 여기서 좀 새로운 걸 좀 시도했는데 그리드 온이라는 걸 넣어서 그 그리드를 좀 넣는 걸 했고 엑시스라는 명령을 넣어서 좀 범위를 그림의 범위를 0.01에서 마이너스 0.1에서 1.2까지 좀 놨습니다. x레이블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약간 캡션도 좀 해봤어요. 실행해보면 t const는 인식할 수 없는 함수입니다. 그랬어요. t const, t const 틀렸네요. 이를 해서 const 제가 틀린 코드를 했을까요? 아무튼 실행해보면 네 0.631 이렇게 나왔죠? 아까 얘기한 값이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코드 설명할 때 몇 가지 지금 오늘 새로 시도하는 명령어들 뭘 했죠?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해본 거고 그죠? 여기까지 지난번 해본 거고 그리드 온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드를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엑시스를 이용해서 x축은 0부터 0.1까지 y축은 마이너스 0.1에서 1.2까지 요 범위를 한번 넣어봤고 x레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서 그림 밑에다가 step responsive of first the system 요거 이렇게 넣어봤어요. 요거 약간 그림을 장식하는 기술을 좀 넣었으니까 요걸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를 한번 또 들어가 보면 네, 블로그 첫 번째 요거 말고 다시 이번에는 지역공학 쪽으로 또 가서 네, 응답 분석 이번에는 아니군요. 아까 그 연습 코드로 다시 한번 갑시다. 사실은 이제 트랩에서요, 그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도 그 코드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아니고, 네, 1차 응답, 이걸 보시고, 아까는 역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구한 거고, 똑같은 코드를요, 이 코드를 구했고, 똑같은 코드를 매트랩에 이미 갖고 있는 스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까 그 매트랩 소스로 가셔가지고 저는 짜놨지만 여러분들은 또 한번 해보세요. 스텝, 리스프, 퍼스트 오더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리스프, 퍼스트 오더 이거군요. 네, 요거의 코드는요. 퍼스트가 아니라 스텝 거든요. 스텝, 리스프 요건데 그거를 클릭하고 네, 안 열리나요? 네, 열렸죠. 스텝, 레스프, 퍼스트 오더. 자, 요거는 아까 짠 프로그램에서 네, 그대로 원래대로 가고 쭉쭉쭉 가고 요 항에서 그 RT, XT를 구하는 그 수식을 없앴죠. 없애고 넘den까지를 요걸 추가를 하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넘den을 추가하고 스텝이라는 명령을 m함수 m 파일을 호출해 가지고 그걸 x로 넣은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 실행해 보면 결과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연습 삼아 해보는 거니까 여기서도 새로운 명령을 좀 써봤는데 타이틀이라는 명령을 써서 이번 타이틀은 이게 위에다 글씨를 쓰는 거고요. X 레이블은 X축, Y 레이블은 Y축 이렇게 써보는 건데 이것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서 내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하고 차이점은 아까는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직접 XT로 우리가 구한 거였고
요거는 스텝이라는 M 함수를 사용해서 M 파일을 사용해서 이미 내장된, 사실 이 안에도 제가 아까 쓴 글씨를 쓴 거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돌려보는 예제입니다. 실행해보세요.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결과가 같이 나올 겁니다. 이건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램프 함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텝이 아닌 일정하게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리스판스를 알아보는 것을 한번 더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어공학으로 가서 이번에는 제어공학으로 가가지고 1차 시스템의 응답 분석 쭉 내려가 보면은 램프 함수에 대해서 단위 경사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경사 입력이란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식은 s 스퀘어 분의 1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죠. 칠판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램프 함수의 램프 함수는 RT가 t로 주어지는 함수예요. 시간에 따라서.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RS는 S 스퀘어 분의 1입니다. 아까 해봤어요. S 스퀘어 분의 1이다. 그러면 XS는 GS